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700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공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없는 시민공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부산시민공원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양건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부산시민공원은 그야말로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시민공원입니다. 예, 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좀 계속해서 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공원이 좀 어떻게 운영이나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부산 시민공원은 일제시대 때부터 병창기지로 좀 사용됐던 군부대였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군정으로 들어왔을 때 미군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산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고 부산의 어떤 땅이 아닌 외국의 땅으로서 이용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 이제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네. 공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공원이 이제 개장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아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운영이나 관리에서는 어떤 점이 좀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목적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찍혀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어떤 벤치가 망가졌다든지 화장실이 망가졌을 때 고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공원을 활용하거나 공원을 사용하는 부분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어떤 그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발전시키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산시민공원은 도심의 한가운데 있어서 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또 도심 숲의 어떤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역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시민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시민공원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기억과 그리고 즐거움과 재미를 또 시민들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참여를 해서 사실 공원을 만드는 역사적인 과정도 그렇지만 거기에 직접 한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한 6만 그루를 헌수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뭐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공원다운 공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태적으로는 매우 단절돼 있는 그런 고립된 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지산하고 에코브릿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계단이 너무 많아서 실제 생태 이동 통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포천이라든지 부전천도 물길에 사실 복원이 되어야 다양한 생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생물 다양성의 날인데 네.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시민공원을 좀 제대로 숲과 시민들의 정서와 여러 부분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예, 지난해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 부산시민공원 개장 5주년이 되는 2019년도에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앞으로 사실 더 좀 암울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시민공원이 이제 95년도였던가요? 그 하야리아 부대를 반환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하셨고 약 150만 명이 서명을 했고 네. 그 결과 2004년도에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토양 오염도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평지 공원이 없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 그러한 공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재정비 촉진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련의 이제 주거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한 이런 계획과 또 변경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계획으로 간다면 오히려 일형 문제, 그러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공원으로 오히려 전락할 수가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부산 시민들에게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되찾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좀 애를 썼지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뭔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는 못한 공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 시민 참여형 공간의 성공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그 서울시 컨버선시라는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네. 시민단체가 공원의 운영을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가 한 77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민간 위탁이 한 3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시민공원, 부산 시민공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컨버선시 그런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연 프로그램을 이 서울숲으로 가지고 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사 메뉴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0년대에 뉴욕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그 도시 압력이 그 공원으로 들어올 때 그 공원이 이제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공원이 파괴되고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주도해서 뉴욕 컨버전시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들을 들여가지고 이제 복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아예 뉴욕시가 이제 아예 운영권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참여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것을 허락해 줬을 때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관리에 초점이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예. 그것을 운영, 즉 경영이라는 어떤 마인드로 접근했을 때 창의적인 어떤 공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 안에서의 녹색 거점, 시민 문화의 어떤 그 거점이 이 공원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센트럴파크나 서울숲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 곳들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면 부산시민공원은 좀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약 100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약 60%가 그냥 대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전시실을 갖고 있으니까 전시실을 이제 대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이 공원이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약간 미비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또 부산시민공원 이 주변의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놓고 좀 한동안 들썩였었죠. 지금도 뭐 진행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어떤 지자체의 어떤 목소리들을 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대변을 해서 그 용적률을 좀 더 내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민간 자본들이 공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공원 주변에 아파트를 세우면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도 공공성을 더 추구한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민단체에서 보시는 의견은 또 더 다르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그대로의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는 65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일조권이라든지 연구 음령이 생길 수 있는 공원을 산책을 하더라도 햇볕이 없이 산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2차례 경관심의에서 반려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6차례 회의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그리고 전문가, 교수 그리고 시의회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정말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비조합에서는 한 층도 내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셨고요. 네.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용적률을 10% 내지는 5% 내려서 현재 46층에서 65층 초고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 5층 정도라도 더 내려서 햇볕 1조권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제안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보행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이 부분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몇 층 내린다고 해서 60여 층의 빽빽한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시민공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기업 광고 문구처럼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시민공원이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대한연구 용역을 좀 지금 발주를 좀 한다라든지 시민들은 정말 80% 이상이 이렇게 시가 개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것은 20%도 알고 있지 못하세요. 네. 시민공원이 지금처럼 평지공원으로 햇볕이 잘 든 공원으로 산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영원히 희망이 제대로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시민분들을 만나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시민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문위에서 1000명의 시민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78% 정도가 이렇게 6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셨고 거기에는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경관, 그리고 위압감 정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골고루 원인으로 고층 아파트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다운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들도 좀 한평 갖기 운동 내지는 트러스트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이 부산시민공원의 정체성 논란은 좀 개장 초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공원의 콘텐츠 개발보다는 좀 관리에 중점을 두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산 시민들의 눈높이는 좀 턱없이 모자랐다라는 평가인데요. 부산시민공원만의 이 정체성 확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부산시민공원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맥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얼마만큼 유지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 땅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리고 공원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이 공원 안에서 부산만의 어떤 문화를 창출해내겠다 이런 정체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아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나가면서 부산의 어떤 그 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로서의 역할들이 분명히 가야 되고 그리고 부산의 아픈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고 후세 들이 와서 그것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부산을 좀 지키고 부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좀 살리고 또 우리 부산만의 정체성을 살린 그런 공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시민공원은 하야리아 부대가 반환되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원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변에 살고 계셨던 주민들도 상당한 고통을 함께 공유를 해 오신 것은 사실인데 네. 지금 다시 또 주거환경 정비에서 촉진 구역으로 또 바뀌고 다시 계획이 다시 또 변경되고 이런 과정이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진구 구민들, 부산 시민 전체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정말 부산의 주요한 정말 중요한 평지 공원으로서 모든 부산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함께 갖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부산 이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민이 계속해서 찾고 싶은 공원 조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좀 부산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정말 시민이 시민공원을 지킨다 이런 슬로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하이라 부대에서 반환될 때도 인간 띠기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노력을 했듯이 지금도 시민이 좀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간이 창의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고층, 초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앞마당으로 전략할 그러한 시민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내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제 참여와 공간과 그리고 공론화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 시장님이 이런 공론화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론화의 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사실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영향들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 기분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 참여에 의해서 시민들이 지켜내는 도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산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든지 그다음에 기부금을 많이 좀 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장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나면 기부금을 내고 나면 그것에 관련돼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을 했을 때 용적률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게 맞거든요. 사실 아까 개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너희가 낮춰라. 그러면 다음번에 개발할 때 부산의 어느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줄게. 이런 식의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땅에 우리는 최대한의 우리의 그 이익을 창출해내야 돼라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뉴욕 같은 경우는 어떤 공원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주변에 디벨로퍼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이 땅을 낮춰줄 테니까 다음번에 개발할 때 다음 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줄게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시민 참여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와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용을 내고 내가 시간을 냈을 때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명예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제 혜택도 얻어가는 거고 나의 능력도 내가 개발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온전히 투영되는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공원이 활성화되고 공원이 기억되고 공원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사무처장님께도 드린 질문이긴 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또 공원 측이나 또 부산시 측에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감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저는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위원회에 대해 역량을 좀 더 넓게 줘서 그 위원회가 제안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더 내려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부산시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그거 안에서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는 이 시설을 관리할 때 우리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 관리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우리가 크리에이터 한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과감한 어떤 그 경영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놓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재정비 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이 싸움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 좀 많이 힘쓰시고 계신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문위원들도 자문 의견서를 통해서 밝혔듯이 사실은 이 행정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정말 난개발과 고층 건물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서울과 비교해 볼 때 산이라든지 강과 같은 그리고 공원 같은 그런 공공재는
특별 건축구역이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제대로 설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고층화되는 것을 막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들이 제도적이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곧 시장님 면담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내올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부산 이름 그대로 부산 시민공원이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또 주체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